세계 최초 지대공 미사일 나이키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핵미사일도 날려버리는 지대공 미사일 나이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014년 5월 30일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부는 사령관 주관으로 나이키 퇴역 및 부대 해편식을 가졌습니다. 8.21 부대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나이키 운용 및 부대 해편 경과보고, 임무 종료보고, 화환 증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의 주인공인 나이키는 1965년 미군으로부터 인수해 2014년까지 공군에서 운용한 무기체계로 적 항공기뿐만 아니라 지상 목표도 타격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운용한 모델은 세계 최초 지대공 미사일로 개발된 나이키 에이젝스를 개량한 나이키 허큘리스죠. 나이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이며 허큘리스란 힘센 장사라는 뜻으로 한국에서는 헤라클레스로 더 유명합니다. 나이키 허큘리스는 공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영공 방위의 핵심 전력인 패트리엇이 그 뒤를 잇게 됐습니다. 이런 나이키의 시작은 무려 2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44년 미국 전쟁부는 대공포로는 제트기를 격추할 수 없다는 게 밝혀지자 이에 대응할 새로운 방공체계를 요구했죠. 미국 전쟁부의 요구에 벨 연구소와 제너럴 일렉트릭 두 곳이 각각 새로운 방공체계를 제안했습니다. 그중 벨 연구소에서 제안한 나이키 프로젝트는 20km 고도에서 시속 8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제트 폭격기를 격추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속도에서는 초음속 로켓으로도 격추를 보장하기 어려웠는데요. 이 때문에 로켓은 연료가 고갈되기 전에 목표물에 명중할 수 있도록 유도되는 미사일로 진화해야 했죠. 다만 당시 기술로는 레이더 하나로 미사일과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없어서 시스템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미국은 영국과 함께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한 경험이 상당해서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레이더 하나로는 안 돼서 나이키 프로젝트에는 레이더 3개가 사용됐는데요. 먼저 탐색 레이더로 목표물을 탐지하면 목표 추적 레이더로 목표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 추적 레이더가 미사일의 위치를 추적하죠. 각각의 위치는 지상관제소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지상관제소는 미사일이 자동으로 목표물을 향하도록 원격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목표물로 날아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 계산을 통해 목표물의 예상 도달 위치까지 미사일을 날린 후 거기서 관성 비행시켜서 목표물을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나이키 프로젝트는 벨 연구소 주도로 웨스턴 일렉트릭이 유도 체계를 담당했고, 더글러스에서 고체 연료, 액체 연료 2단 추진체를 담당했으며, 발사대와 트레일러도 각각 다른 업체에서 담당했는데요. 그러던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 내에서 육해공군 간의 분쟁이 일어나죠. 그 이유는 공군이 새로 창설되면서 육군과 해군에 배치되어 있던 항공 전력을 나눠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제임스 빈센트 포레스탈은 1948년 3월 11일부터 4일간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 같은 해 4월 21일에 키웨스트 협정으로 구체화합니다. 키웨스트 협정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공군이 진행하던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와 합쳐졌고, 육군은 나이키 프로젝트를 마저 진행했는데요. 육군은 1950년에 육군 대공사령부를 창설해서 미사일을 운용할 준비를 했죠. 나이키 프로젝트는 1951년 11월에 무인 B-17 폭격기를 격추하는 테스트에 성공했고, 육군은 미사일 1000발과 장비 60세트를 주문해 1953년부터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실전 배치된 나이키 에이젝스는 도시와 군사시설을 수호했으며 1962년까지 249세 발사장이 추가로 건설됐습니다. 이 발사장들은 육군이 굴리던 896문의 레이더 유도 대공포를 대체했는데요. 이로써 육군에 남은 레이더 유도 대공포라고는 소수의 M51 스카이 스위퍼뿐이었죠. CLA 세 구역으로 나뉜 나이키 에이젝스 발사장은 C구역이 지상관제소와 레이더, L구역이 발사대와 지하탄약고, A구역이 본부와 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이키 에이젝스 발사장은 인구 밀집 지역과 장거리 폭격기 기지, 원자력 발전소,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적 요충지 주변에 배치됐습니다. 미국 본토 방어구역의 나이키 에이젝스 발사장은 방어구역에 따라 수가 다르지만 도시명과 관련된 한 글자 또는 두 글자 코드로 식별되는데요. 하지만 나이키 에이젝스는 사거리가 제한적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나이키 에이젝스를 테스트할 때부터 나이키 B 개발이 진행됐고, 나이키 B는 나이키 허큘리스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과 한국군 모두 운용한 나이키 허큘리스는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키 허큘리스는 전장 12m에 날개폭 3.5m, 직경 800mm이며 중량은 4860kg에 탄도
핵탄두는 고폭탄과 핵탄두고 최대 속도는 마하4의 최대 고도는 30km이며 사거리는 140km입니다. 나이키 에이젝스를 개량한 나이키 허큘리스는 무려 핵탄두를 탑재했는데요. 지대공 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된 이유는 바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였죠. 항공우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장거리 폭격기가 실전 배치될 수 있었지만 장거리 폭격기는 조종사가 탑승해서 탄도미사일보다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 모두 장거리 폭격기보다 탄도미사일이 더 효과적으로 핵탄두를 투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자 소련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나이키 허큘리스를 부랴부랴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당시 기술의 한계로 탄도미사일을 격추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이 때문에 고폭탄으로 어렵게 치느니 그냥 핵탄두로 다 날려버린다는 발상이 나왔죠. 핵탄두를 성층권에서 기폭시키면 방사능 낙진이 미국 본토로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폭발 반경 내 그 어떤 미사일도 열과 방사능, 전자기 펄스로 구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핵탄두가 최선이었지만 아무리 핵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여도 장거리 폭격기를 핵탄두로 격추하는 건 오버라 고폭탄도 혼용했습니다. 이런 나이키 허큘리스는 1958년 6월부터 실전 배치돼서 미 육군 방공사령부는 1960년까지 나이키 허큘리스 발사장을 88곳으로 늘렸는데요. 88곳의 나이키 허큘리스 발사장과 174곳의 나이키 에이젝스 발사장으로 30개 주에 걸쳐 23개 구역을 방어했죠. 1963년까지 최대로 전개된 나이키 허큘리스 발사장은 한국, 대만, 튀르키예에 배치된 걸 제외하면 88곳에서 134곳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나이키 허큘리스만으로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격추를 장담할 수 없었고 따라서 나이키 제우스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나이키 제우스는 오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목표로 개발돼 1959년 8월에 첫 발사가 진행됐지만 1963년에 개발을 중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나이키 제우스가 예산 대비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나이키 제우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비싼 가격으로 디코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이키 제우스는 일단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만 하면 명중률은 매우 높았고 인공위성까지 부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나이키 제우스 개발을 중단했지만 기계식 레이더를 위상배열 레이더로 교체한 나이키 제우스 EX 개발을 진행하는데요. 한 번에 하나의 목표만 처리할 수 있는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위상배열 레이더는 한 번에 여러 목표를 처리할 수 있어서 오늘날에 와서는 보편화된 레이더죠. 이런 위상배열 레이더는 물론 나이키 제우스의 3배 달하는 표면 온도를 견딜 수 있도록 보강된 나이키 제우스 EX는 1967년 1월에 스파르탄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1967년 6월 17일 중국이 수소폭탄 테스트를 진행하자 당시 국방부 장관인 로버트 맥나마라는 같은 해 9월 18일에 센티넬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소련과 중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수호하는 센티넬 프로그램의 핵심은 바로 스프린트와 스파르탄이었는데요. 스프린트가 단거리 방어를 담당하면 스파르탄이 장거리 방어를 담당하는 거였죠. 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나이키 시리즈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1965년부터 나이키 시리즈 감축이 시작됐습니다. 1966년에 112곳으로 줄어든 발사장은 1968년까지 87곳으로 줄어들었고 같은 해 3월 30일 콰잘레인 미사일 시험장에서 스파르탄의 첫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1969년에 센티넬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만 방어하는 세이프가드 프로그램으로 대체됐는데요. 세이프가드 프로그램의 일부로 1975년 10월 1일 30발의 스파르탄이 실전 배치되지만 바로 다음날 미국 의회에 의해 해체됐죠. 기껏 만들어 놓고 해체한 이유는 다름 아닌 1974년에 미국과 소련 양국 간에 맺은 전략무기 제한 협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협정의 영향으로 미국 본토의 거의 모든 나이키 시리즈가 1974년 4월까지 비활성화됐지만 일부는 살아남아 해안 방공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국군은 앞서 언급한 대로 나이키 허큘리스를 2014년까지 운용하다 퇴역시켰고 패트리엇이 그 역할을 물려받았는데요. 이런 나이키 허큘리스는 한국의 뜻깊은 미사일로 백곰과 현무1 미사일이 나이키 허큘리스를 바탕으로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공군 방공포 사령부가 보유한 무기 중 나이키 허큘리스는 수백만 원으로 가장 쌌지만 나이키 허큘리스가 없었다면 자랑스러운 현무 시리즈도 없었죠. 핵미사일도 날려버리는 지대공 미사일 나이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